안녕하세요. 네, 2020 중랑 북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폴리로 랜선 여행을 떠날 여행 도슨트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여행을 가지 못하는 참 슬픈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 아쉬움을 달래보고자 책 속에 나오는 여행지로 우리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곳은요, 바로 이탈리아의 남부에 있는 도시 나폴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장 먼저 이탈리아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네, 뭐 자랑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구석구석을 짧게나마 제가 자랑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탈리아 공화국. 네, 장화 모양으로 생긴 나라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탈리아는 유럽 남부 지중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가 긴 나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북에서 남까지 말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다양한 기후를 가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의 북쪽은요,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슬로베니아 이렇게 4개의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반도 국가다 보니까 바다도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언어는 이탈리아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행자들은 많이 가시는 관광지에서는 영어도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 있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20개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사계절,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점이 많은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특히나 이탈리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유산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두 번째는 어딘지 혹시 아실까요? 네, 바로 중국입니다. 네, 먹고 노래하고 사랑하라. 네, 제가 이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꼭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어로 하면요, 만자레, 깐타레, 아마레. 이탈리아 사람들의 삶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한국인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 좀 돈은 많이 벌고 남들보다 조금 더 유명해지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두신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놀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걸로 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도 많고요, 따뜻한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유럽 사람들은 참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라서 남에게 관심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오지랖도 조금 부리고 다른 사람들을 좀 챙겨주기도 하고 그런 따뜻한 사람들이 이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얼마나 멋있는 곳인지 제가 짧게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탈리아 안에는 찬란한 역사를 가진 유적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탈리아 하면은 로마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로마 제국이 있기 전부터 그리스의 식민지였었던 도시들로 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유적부터 콜로세움이 있는 로마, 그리고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들을 정말 지겹도록 만날 수 있는 곳이고, 한 나라가 정말 하나의 박물관처럼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이탈리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말 많은 자연, 내가 상상한 그 이상의 자연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지금 사진들을 다 제가 찍은 거거든요. 첫 번째 위에 보시면 저긴 천연 온천 사투르니아라는 곳이고요. 가운데 위에 보고 계시는 곳은 알프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프스는 스위스에 있을 거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알프스 끝자락 동쪽으로 쭉 가면은요, 이탈리아 북부의 돌로미티라고 하는 지역이 나와요. 그래서 스위스보다 훨씬 저렴하게, 그리고 좀 한적하게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그리고 들판은 들판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그리고 섬, 들, 강, 바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어떤 자연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50개가 넘는 많은 나라를 여행을 했지만 결국 이탈리아에 정착하게 된 데는 이렇게 파도 끝없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한 이탈리아는 서양 미술의 보물창고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조각과 벽화로부터 시작을 해서 기독교가 1000년을 장악했었던 중세시대의 기독교 미술, 그리고 그 이후에 르네상스, 바로크,
라고 하는 한 번쯤은 들어봤었던 그 미술 사조가 시작되고 또 그 꽃을 피웠었던 곳이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미술관과 박물관이 있고요. 또 미술관, 박물관이 아니더라도 그냥 지나가다 만나게 되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성당에서도 정말 거장들의 위대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혹시 이곳에 있는 그림들 중에 여러분 아는 작품들 있으신가요? 네, 특히 가운데 아래에 있는 이 아담과 하나님의 손가락을 맞대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장화의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이 작품. 내가 미술에 관심이 없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보셨고 인상 깊게 생각하고 계신 작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탈리아는 또 중요한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성서의 배경이 되기도 했었고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 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둘은 로마에서 기독교 박해 때 순교를 당했죠. 그리고 이들이 죽은 자리 위에 성당이 세워지고 또 바티칸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작지만 강한 영향력을 가진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성지 순례지로도 이탈리아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성인들의 이야기가 서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나 카톨릭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구석구석 빼놓지 않고 가서 미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음식이죠. 네, 제가 이제 음식 얘기를 하려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거 다 제가 찍은 거거든요. 사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 강의 자료로 사용할 사진이 많이 없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사실 강사가 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이나 카메라를 뒤적뒤적 거렸는데 사진이 다 먹는 사진들밖에 없더라고요. 네, 이탈리아 사람 중에 가장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사람이 알베르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알베르토가 자신의 책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차를 타고 한 30분만 가서 옆 동네에 가면 그 동네에서 파는 음식이 뭔지 모른다. 라고 적혀져 있죠. 정말 많은 다채로운 음식을 가지고 있고 또 서로 아주 작은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져서 또 교류도 하고 단절되고 했었던 그런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 음식은 향토색이 정말 강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뭐 전라도에 가시고 강원도, 경상도에 가셔도 뭐 지역 음식이 있기는 하지만 뭐 다른 고장의 음식도 맛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탈리아는 다른 동네에 가면 이 고장의 음식을 맛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파스타 중에 하나가 알리오 올리오.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늘이 들어간 파스타인데요. 이탈리아 사람들의 북부 사람들은 마늘을 먹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이 알리오 올리오를 드시려면 남부 지역에서 찾으셔야 되고요. 또 북쪽에 있는 음식들은 또 남부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 여행을 하실 때는 그 동네에서 꼭 그 지방의 토착 음식을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거기다 그 고장에서 난 치즈와 뭐 와인 함께 곁들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식사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아름다운 이탈리아 이야기를 담은 책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북 페스티벌이다 보니까 제가 뭐 책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근데 제가 이탈리아 관련한 책들을 참 많이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들을 몇 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행 에세이가 아닐까 싶어요. 네, 독일 최고의 문호인 괴테가 쓴 이탈리아 기행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괴테는 젊은 시절에 아주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직 생활에 좀 환멸을 느꼈었는지 불쑥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10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독일에서부터 마차를 타고 걸어서 나무로 향해서 이탈리아 전역을 여행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집요하게 상세하게 썼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기가 이제 독일을 떠나오게 되면서 독일에 남겨놓고 온 그런 지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메모를 남기고 했었던 것들을 집대성해서 이탈리아 기행이라고 하는 책을 펴내게 되는데요. 이탈리아 사람들의 풍습, 그 날씨, 그리고 뭐 입는 옷, 먹는 음식 이런 거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새롭게 다가왔었던 거죠. 그래서 여행자의 시선으로 이탈리아를 담아낸 그런 책입니다.
괴테가 지냈었던 시절에는요, 그랜드 투어라고 하는 여행이 굉장히 큰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상류층 자제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이탈리아를 비롯한 그런 고대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곳을 여행하면서 고대 문화를 다시 한번 재발굴하기도 하고 또 좋은 날씨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대자연 앞에서 숨구미를 느끼기도 하면서 그렇게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을 하게 되는데 괴테 역시도 이 그랜드 투어의 열풍에서 비껴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멋진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 나폴리, 괴테도 이 나폴리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사실 나폴리에 그렇게 오래 체류할 생각은 없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물다 보니까 나폴리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나폴리에서 배를 타고 시칠리아에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하면서 남국의 정치에 흠뻑 빠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책 안에서 보시면은요, 그 괴테가 나폴리 사람들의 풍습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음식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런 면모들도 볼 수 있어서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던 알베르토 몬디, 비정상회담에 나오면서 이탈리아 사람의 뭔가 전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탈리아의 사생활이라고 책을 썼는데요. 알베르토가 굉장한 달변가잖아요. 그래서 말을 참 잘하는데 그 말을 그대로 한 것처럼 책을 써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 여행을 하고 아무리 이탈리아에서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처 다 알 수 없는 진짜 이탈리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이탈리아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듯 하지만 가정의 중심이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와 할머니라던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탈리아의 식문화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의 밥문화 그리고 친구와 친구가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는지 그리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얘기들이 정말 생생하고 재미있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었던 게 뭐냐면 여행객들이 이탈리아를 갔을 때 그 나라 음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메뉴판을 봐도 모르는 단어들이 가득하고 이러면 참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셰프한테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한 20유로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아저씨가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정말 큰 자부심으로 정말 최고의 음식을 내줄 것이다 라고 알베르토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이탈리아를 갈 때마다 제가 굳이 메뉴판을 보거나 블로그에 있는 블로거의 말을 믿기보다는 그 서빙해 주시는 선생님 혹은 셰프에게 직접 물어보고 그들의 추천 음식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패할 염려가 없죠. 그리고 아저씨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좀 더 서비스를 준다던가 와인을 한 잔을 서비스로 준다던가 하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태남 선생님의 이탈리아 도시 기행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탈리아 건축사이신 정태남 선생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인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역사, 문화, 음악, 음식, 신화 이야기들을 잘 버무려낸 책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를 처음 여행하시는 분들이 이탈리아가 어떤 곳일까? 이 도시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실 때 가이드북에서는 차마 볼 수 없었던 그런 생생한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정태남 선생님은 소프라노 조수미님과 함께 이탈리아에서 수여하는 기사자기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탈리아를 향한 사랑이 참 크시고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서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도시 기행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어요. 로마 역사의 길을 걷다라던가 그래서 중간중간 소도시를 소개하는 책들도 있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마세 제국 이탈리아의 음식 문화사 알덴테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덴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이 이탈리아 식당에 가셨을 때 혹시나 좀 덜 익은 것 같다, 면에 심이 남아있어서 좀 딱딱하다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덴테가 치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치아에 씹히는 약간 덜 익은 그 파스타를 알덴테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목으로 삼은 책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서술하는 방법은 참 다양하죠.
뭐 지리적으로 역사를 살펴볼 수도 있고 또 전쟁사로 역사를 살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를 서술할 수 있는데 이 책은 이탈리아의 음식 문화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왜 파스타를 먹게 됐는지, 왜 피자를 먹게 됐는지, 그리고 피자에 언제부터 토핑을 올려 먹게 됐는지 이런 다양한 얘기들도 있고요. 또 음식뿐만 아니라 뭐 와인이라던가 조리 기구 그리고 지역별 특색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뭐 역시나 그렇게 썩 재미있는 책은 아닙니다만 중간중간 사진이 들어가 있고요. 더 재미있는 거는 아주 오래된 뭐 중세나 고대의 이탈리아 레시피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은 잘 먹지는 않지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음식을 먹었을까라고 상상하면서 만들어 보시는 그런 재미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로마인 이야기입니다.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책이 한 권이 아니에요. 무려 15권으로 만들어져 있는 책입니다. 네, 제가 이탈리아에 가이드를 하러 갈 때요. 처음 이 입사를 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이 로마인 이야기 15권을 다 읽는 거였어요. 제가 처음에 공대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역사를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이응도 몰랐었던 사람이 처음 로마인 이야기를 읽게 됐고 정말 홀린 듯이 이 책을 읽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이탈리아에서 재밌게 살 수 있겠다 라면서 자신감을 얻게 한 게 바로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에서 보시듯이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탈리아를 참 좋아해서 지금도 로마에 살고 있다라고 전해주고 있는데요. 1년에 한 권씩 로마의 처음 창건부터 로마가 멸망할 때까지의 이야기를 역사 소설 형식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역사책이라고 하기보다는 소설책으로 접근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진짜 재밌게 읽으실 수 있어서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요.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 제국을 굉장히 사랑하면서 글을 서술한 내용 중에 약간 제국주의를 찬양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좀 정당화시키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독재자로 보일 수 있는 카이사르의 업적을 그냥 무작정 치하한다던가 그 로마의 식민 지배가 뭐 약자를 오히려 도와주는 일이었다라던가 하는 이야기들,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그 내용을 옳다라고 수용하시기보다는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시오노 나나미는 정말 역사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뭐 그리스인 이야기, 십자군 전쟁, 르네상스의 여인들 같은 많은 재미있는 책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15권짜리가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딱 한 권짜리 로마인 이야기 축약본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한번 그 책을 들춰보시고 이거 좀 괜찮다 싶으시면 이제 15권짜리를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이건 정말 한 90년대, 2000년대 초반 엄청난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중고 서점에 가시면은 한 질로 이렇게 중고책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도서관에 빌려 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통째로 사셔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읽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가 가장 힘주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엘라나 페란테라고 하는 작가의 나폴리 4부작입니다. 네, 나폴리의 4부작. 그야말로 4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의 눈부신 친구부터 시작을 해서 이 아주 어린 소녀들이 노년이 될 때까지 지금 표지에 보시는 것처럼 2명의 여성의 우정과 그들의 삶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나폴리 4부작입니다. 엘레나 페란테라고 하는 작가가요. 아마 나폴리 출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이야기를 아주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성과 여성의 우정 이라고 하는 시선으로 이 책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역사책들 혹은 많은 소설책들이 남성 위주의 시각으로 쓰여진 반면에 아주 어린 소녀에서 할머니가 될 때까지의 이야기를 여성의 시선으로 60년의 세월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근현대사, 이탈리아의 근현대사를 들여볼 수도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주인공 2명의 여인은요. 한 명은 레누라고 불리고 한 명은 릴라라고 불리는 여인인데요. 레누가 이 글의 화자이자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가장 친한 친구이지만 성격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물론 가난한 나폴리에서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지만 레노는 모범생이고요. 참 성실하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집에서 지원을 받은 나름의 안온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소녀입니다. 그의 반면에서 릴라는요. 아주 똑똑하고 명석한 정말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지만 참 안타깝게도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해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둘이 걸어가는 길이 완전히 달랐겠죠. 그 안에서 서로 질투하고 응원하고 또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그리고 이 둘을 둘러싸고 있는 나폴리 한 마을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서 정말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4권 다 합쳐서 20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엄청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펼치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눈부신 친구가 첫 번째 책인데 이 책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이 첫 번째 책을 읽고 두 번째 책을 안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이런 경험은 제가 고등학교 때 해리포터가 진짜 엄청난 열풍을 몰고 왔었거든요. 해리포터를 읽을 때 제가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가지고 막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또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서 막 견딜 수 없었던 그런 그때 그 기억을 다시 되살려주는 그런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네, 이 나폴리 4부작은 한길사에서 출판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도 출간되기 이전에 이미 전 세계 45개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1000만 부 이상 팔린 정말 그야말로 엄청난 책입니다. 그래서 타임지에서 세계에서 뭐 가장 위대한 올해의 책 1등에 뽑히기도 했었고요. 또 영국의 가디언지에서 또 가장 추천할 만한 올해의 책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맨부커상에서 한강 작가가 채식주의자로 수상을 하게 됐었죠. 인터내셔널 부분에서. 그때 한강 작가와 함께 경합을 벌였었던 작가가 엘레나 페란테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책이 나와 있는데요. 이 엘레나 페란테라고 하는 작가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름만 알려져 있을 뿐 그 작가에 대해서 알려진 게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엘레나 페란테 사진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그녀의 얼굴이 아니라 그 책을 이제 다양한 언어로 번역했었던 번역가의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작가는 오직 작품으로만 말한다. 라고 힘주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작가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이렇게 나폴리를 배경으로 한 책을 여러 권 썼기 때문에 1950년, 60년 정도에 출생했었던 아주 똑똑한 여성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여행을 마치면서 괴테가 했었던 이야기를 한번 읽고 마쳐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정신없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데 시간을 보냈다. 어떤 말도 어떤 그림도 이 경치의 아름다움에는 담기지 못한다. 나폴리에 오면 사람들이 들뜬다고 하더니 헛말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괴테가 아까 했었던 말 기억나십니까? 나폴리를 보고 죽어라. 네, 그렇게 보고 나면은 여한이 없어지는 나폴리를 저랑 함께 여행을 해보셨습니다. 지금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마음은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얼마든지 여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젠가 이탈리아를 여행할 날을 꿈꿔보시면서 나의 눈부신 친구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번 연휴를 보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 저의 순서 이후로도 이 중랑 북페스티벌에 많은 순서들이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고 참여해주시고 기억해주시고 또 책을 사랑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랜선 여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행 도슨트 박지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